네, 안녕하세요. 거짓말쟁이 강태공 이태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낚시꾼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래서 매주 낚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 이름을 거짓말쟁이 강태공으로 지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강태공은 이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자원활동가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우리 남해군 각 권역별 낚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남해 곳곳의 갯바위 낚시와 낚싯배 선장님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강태공 낚시 방송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전화는요 862-1588 055-862-1588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주 거짓말쟁이 강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에 누워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다 본다. 서리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찢기워간다. 일말에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난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은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립딥딥디비디비디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다 본다. 서리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찢기워간다. 일말에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난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은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립딥딥디비디비디 자, 그럼 이번 주 거짓말쟁이 강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문어, 갑오징어, 감성돔, 참돔 같은 그런 어종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잡히는 어종에 따라서 선장님들도 출조를 하게 되는데요.
권역별로 이렇게 출조하는 어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 가락권 그리고 남면권은 현재 문어하고 갑오징어, 감승돔 낚시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미적권에는 또 무늬오징어와 참돔, 감승돔 낚시가 한창이라고 선장님께서 전해 주셨고요. 지금 수온이 한 20도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을 문어 낚시 시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어와 갑오징어 낚시 끝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두 종류 낚시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문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낚시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미조권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간에는 이제 참돔, 감승돔 낚시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낚시하기에 딱 좋은 물때 그리고 그런 좋은 기상 조건도 좋았었죠. 예, 조금 물때부터 보통 5물때까지는 낚시하기가 딱 적당한 물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포인트마다 또 틀리기도 하겠습니다. 사리 물때 같은 경우에도 깊은 홈통 같은 경우에는 또 낚시하기가 좋죠. 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조금 물때부터 5물때까지는 그렇게 조류가 세지 않기 때문에 뭐 헐림 찌낚시라든지 또 문어 그리고 뭐 갑오징어 낚시 또 무늬오징어 낚시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물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또 참돔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좀 센 그런 물때가 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김선우의 기거리사 노래를 한 곡 듣고 지난 주말 조항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곳이야 없으리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너머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몸을 날려주려만 하늘아 구름아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만 하늘아 구름아
네, 지난 주말 조항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조항 이야기는 권역별로 활동하시는 선장님들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전해들은 소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출조를 다녀왔기 때문에 남명권 감승돔 선상낚시 조항 소식도 말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 가락권입니다. 강바다호 낚싯배 선장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이고요. 지난주는 문어하고 갑오징어 조항이 그런 대로 좋았다고 합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10여 수 이상씩 하셨다고 하고요. 문어 또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라 쪽에는 감성돔 조항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인기가 두 종류에 밀려서 거의 감성돔 출조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창 고현 가라 쪽에는 고현면 갈화 쪽에는 갑오징어 문어 낚시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감승돔 출조를 원하시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갈화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조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조권에는 지금 무늬오징어 낚시하고요. 감승돔 참돔 낚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늬오징어는 끝물이지만 씨알이 좋아서 야간 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주간에는 참돔, 감승돔 낚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갯바위에서도 좋은 조가를 이렇게 조가를 올릴 수 있다니까 남해를 찾으시는 낚시 매니아 분들께서는 한번 출조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남면권에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 갑오징어나 문어 낚시와 또 감승돔 낚시가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는 감승돔 낚시도 갑오징어나 문어 조항도 조금 별로였습니다. 물론 선상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지역마다 조과는 조금씩 틀리기도 하죠. 물론 그날에 출조하신 조사님들 낚시인들의 실력이나 또는 바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틀리기도 하죠. 예. 특히 항촌권 감승돔 낚시 같은 경우에는 노량 고현 쪽에서 서면을 거쳐서 남면 쪽으로 이렇게 감승돔들이 내려오는 내림 감승돔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11월 달이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처럼 날씨가 맑고 추울 때는 수온도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흐리면서 추우면 바다에 있는 수온이 대기권을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름에 막혀서 그렇게 바다 수온이 빨리 내려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현재 한 20도 정도에서 한 19도, 18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야 항촌권에는 감승돔 낚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항촌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감승돔 시즌이 되면 주말에 한 5, 60척 정도 낚싯배가 뜨죠. 그런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10척 정도 그렇게 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또 갯바위 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낚시인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드문드문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갯바위 쪽에는 뭘 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림망이 군데군데 좀 보였고요. 아무튼 남명권 감승돔 낚시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홍현 쪽에 있는 배들도 항촌 쪽으로 올라와서 낚시를 하는 그런 양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조항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일이었죠. 항촌권의 감승돔 낚시 소식 중에 핫한 소식입니다. 예. 부부 조사님께서 부부 낚시인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선상 낚시를 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제 감승돔 9마리를 잡으셨고요. 남편분이 5마리를 잡아서 모두 14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남편분이 이제 혼자 다니기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모님께 감성돔 낚시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사모님께서 어제가 21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21일 날 9마리를 잡으시고 남편분이 5마리를 잡아서 모두 14마리를 잡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2일, 23일 이렇게 출조를 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출조를 했었는데 22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촌권에 한 10대 정도 이 선상 낚싯배 중에서 한 배가 8마리 정도 이렇게 잡은 배가 있었어요. 그 낚싯배가 가장 좋은 조과를 보였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흘림 찌낚시를 갔었거든요. 날씨도 좋고 뭐 조류도 흘러가는 조류도 진짜 좋았었는데 두 분이 집안 결혼식을 깜빡 잊고 이렇게 출조를 했다가 10시경에 부랴부랴 또 조기 입항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날 숭어 한 마리 하고요. 삼자 감성돔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배는 7분이 타셨거든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7명이서 감성돔 2마리하고 숭어 2마리 이렇게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22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선상배들도 다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별로 바다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잡은 낚싯배는 8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8마리를 잡은 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그 사연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노래 한 곡 더 듣고 23일 일요일 감성돔 조항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들꽃처럼 왔다가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나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조그마한 나의 인생아 내가 너를 아는가 내가 나를 아는가 무심했던 우리야 언제처럼 서로 다 박수를 나누세 가슴에서 가슴으로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이제 밤이 끝나면 너를 찾아가리라 잊혀졌던 나의 친구야 우리 이제 만나면 아무 말도 않으리 마음의 대화를 나누세 나 가진 건 무엔가 너 가진 건 무엔가 어이 우리 자랑할까나 고개를 숙여서 믿음을 나누세 지상에서 천국으로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너의 손에 내 손에 건네던 술 한 잔이 우리는 외롭지 않소 있으면 어떤가 없으면 어떤가 우린 마주보고 있네 많으면 어떤가 적으면 어떤가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 기타가 하나의 동전 한 입이라 그래도 좋지 않은가 에헤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일요일에 또 전날과 다른 그런 조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항이 별로였죠. 23일 날 일요일 날 5물이었습니다. 예, 항총권 감승돔 낚시 조항도 대체적으로 별로였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낚싯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조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포인트에 따라서 개체수의 크기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도 두 자릿수 조가를 기록했습니다만 다른 배도 두 자릿수 조가를 올린 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하고 저희 배하고 뭐 두 자릿수로 이렇게 조가는 기록했지만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온이 낮아서 그런지 낮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고기들이 좀 컸고요. 수심이 한 11, 2m 이 근처에서 했던 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좀 씨알이 좀 잘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양에서 오신 분 5분 조사님을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오전까지는 5명이서 이렇게 카고를 하는데도 숭어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옮겨가지고 좀 물이 세게 이렇게 흘러도 좀 깊은 곳 본류대 쪽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포인트를 옮겨서 물돌이 시간까지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뭐 입질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들 밤 포기 상태에서 이제 덜물 포인트로 좀 옮기고 난 뒤에 오후 덜물 타임에 갑자기 이렇게 우당탕탕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블 히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3자 중후반급에 4자도 한 두세 마리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씨알은 대체적으로 3자 중후반부터 4자 초반까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날 좀 재밌었던 이야기는 붕장어가 한 마리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팔뚝보다 굵었습니다. 체장은 한 1m를 좀 넘기는 아주 긴 붕장어였는데요.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큰 길고 굵은 붕장어를 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요.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21일 날 금요일 날 아니죠 22일 날 8마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카고 조법으로 낚은 조가입니다. 그런데 23일 날 저희가 두 자릿수 잡을 때 항총권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 배도 카고로 카고가 아니고 그 배는 카고가 아니고요. 헐림 찌낚시로 이렇게 두 자릿수를 채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들하고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 13마리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쪽에서도 12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씨알이 전체적으로 좀 자라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카고 조법은 초보자들도 좀 이렇게 쉽게 감승돔을 잡고자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헐림 찌낚시보다는 좀 쉽죠. 그리고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승돔 낚시를 쉬우면서도 쉽게 감승돔을 낚을 수가 있는 조법이 이제 카고 조법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카고 낚시를 좀 권해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헐림 찌낚시 조법은 그 나름대로 또 묘미가 있는 조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조법이기도 하죠. 많이 어렵죠. 낚싯대도 길고요. 그리고 목줄도 좀 길기도 하고 또 구조상 낚싯대가 이제 5.3m 정도 이렇게 되죠. 물론 뭐 그보다 좀 작은 낚싯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5.3m짜리 일엽대 낚싯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낚싯대를 부숴먹기 딱 십상이죠. 예. 또 관리도 안 되고요. 원줄이나 목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예. 그렇지만 뭐 누구나 다 그런 초보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헐림 찌낚시를 또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낚시의 묘미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정말 감성돔 낚시가 들쑥날쑥 이렇게 조항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면권의 감성돔 낚시 조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항촌권에는 시즌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대충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해마다 기후 위기로 정말 심해지는 그런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어족 자원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낚시할 때와 낚시에 처음 입문할 때와 지금 보면 그런 조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때 당시는 완전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 하면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한 2, 30마리는 잡아서 들어왔죠. 혼자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급속도로 낚시 인구가 증가가 됐죠. 예. 또 그리고 이제 낚시 조구들의 또 발전도 그 가속도를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낚시 인구 증가 또 조구의 발전으로 해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어족 자원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다를 터전으로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는 군민들 또 어부님들의 걱정도 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어부이기 때문에 또 같은 동변상련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셋째 주 남해 낚시 조항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